제가 성장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고 몇 개를 가지고 계셨고 제가 자랄 때 1페니에 임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고의 안정적인 보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임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 비싸다 나는 그것에 능숙했고 나는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로 결정했고 나의 첫 번째 심각한 수입을 얻는 도중에 줄에서 만났습니다. 이 소녀는 나와 같은 카페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밤새컬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어깨에 우아하게 기댄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밝은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꽤 밝았으며 스스로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카페 구석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진지한 얼굴로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이 보고 싶다. 어느 날 큰 갈색 눈을 하고 열심히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여자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나는 당신을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신만 보입니다. 뻔뻔함과 자신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주문하고 이 카페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나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떠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나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카페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다가가서 청년 고마워. 정말 너가 날 날려버렸어. 그 여자가 수줍게 대답했어. 미안해. 긴장해서 말을 많이 해서 갈 거야. 아마 쑥스러워서 대답했어. 뭐 당신입니까? 나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자주 이 카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소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나요?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 이름은 헨리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이름을 소개한 것은 에드라인입니다. 한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매우 반가워요. 에드라인, 그럼 제가 다시 당신 테이블에 앉아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앉아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첫 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몇 번이나 좋은 농담을 했습니다. 에드라인은 오랫동안 웃었고 이후 우리의 의사소통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꽤 성공했기 때문에 애덜리너는 아니었습니다. 작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매우 편리한 물류를 갖춘 독특한 보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장비가 보관된 거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가장자리에 버려진 옷걸이가 아니라 러스티 게이츠와 헛간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보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비를 빠르게 배송했습니다. 물건을 보관해주는 대형 체인점에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라인은 점점 더 뻔뻔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런 높이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인과 함께 큰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산을 좀 삭감해. 자기야, 왜 그렇게 화가 났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나요? 그리고 당신은 점점 더 돌이킬 수 없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좋아한다는 것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이미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있어요. 하지만 제가 훨씬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은 확실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에드라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일을 거쳐야 했는지 아시나요? 노력을 많이 쏟았는데 처음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시작돼서 불쌍한 헨리에 대한 이 이야기를 100번이나 할 필요는 없지. 그래, 넌 그냥 구두쇠일 뿐이야. 에들린이 내 말을 가로막고 들이닥쳤어. 또 다른 방, 내 아내가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소녀에서 결코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에 항상 불만을 품고 에드라인이 올 순간이 오기를 바랐던 만족할 줄 모르는 유지 여성으로 변했다는 말을 듣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녀가 감각을 느끼고 나를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곧 글로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창고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헨리 안녕하세요. 스티븐이에요. 네 스티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번 대량 수출의 창고가 언제까지 비게 될지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장비가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수출이 무엇인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품을 픽업하기 위해 어젯밤에 차량이 도착했는데 이제 창고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거기 있을게 나는 놀라서 대답하고 차에 뛰어들었다. 창고는 실제로 비어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 같았던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제야 배송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상품 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얗게 변했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내 창고가 약탈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날 죽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돈이었죠. 누군가가 정말 나를 설정했어요. 나는 즉시 돌아섰습니다. 스테판 그는 경찰에서 나온 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를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스테판. 안녕하세요 헨리. 이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 서명 봉인이 있지만 안에는 사실 이것은 실제 문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전자자물쇠의 모든 코드를 알고 있다는 것은 모든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보안 카메라는 꺼져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는 정말 전문적으로 일했지만 헨리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창고 감시 보안 액세스 시스템의 모든 세부 사항과 기능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당신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가장 터무니없는 가정조차도 나를 믿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이 가장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상품이 아직 우리 도시의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판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살기에는 신경이 극도로 곤두섰습니다. 내 환경에서 누가 나를 그토록 방해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구와도 내 업무에 대해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으며 거의 누구도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날이 지나도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압력을 가하세요. 사건은 매우 나빴습니다. 말 그대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설정했을 수도 있다는 스테판의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요즘 아주 이상하게 행동하고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가는 일이 잦아 이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인위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보니 그런 척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다. 에드라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삶이 더 이상 그렇게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전 에드라인이 이미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히스테리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휴식을 주지 않았고 나는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에드라인을 따라갔더니 루츠를 따라갔지만 별 이상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 이미 완전히 정신이 나간 나 자신을 조금 자책하기 시작했어. 내 아내를 의심하려고 했는데 한번 에드라인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산업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건물이 있었고 그중 많은 건물이 버려졌습니다. 에드라인은 그린게이트에 멈춰 문 뒤에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드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에드라인이 운전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게 영토에 몰래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울타리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는 높았습니다. 등반은 비현실적이었고 철조망은 여전히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인데 울타리가 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눈에 띄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점을 찾았습니다. 경비원은 문에만 있었고 다리를 굽히고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근처에 파표시된 아델린의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아리가 달린 옷걸이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걸이에는 나에게서 훔친 장비들이 완전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진실의 괴로움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 뇌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는 어떤 특별한 느낌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안에서 에드라인과 어떤 농부 사이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라드리고는 모든 것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시간에 맞춰 배송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까? 에드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데이비스 부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안에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상품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바닥에 도달하여 악센트로 화물을 억류할 수 없습니다. 이 비만 남자가 내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러길 바라요. 로드리고,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나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예, 데이비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에드라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어떤 개인 2층 집으로 에드라인이 갔습니다. 내부는 이미 꽤 늦은 시간이었고 2층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2층 창문 쪽으로 가지 하나가 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진정하고 다시는 그런 짓은 하지 마. 우릴 설정하는 거야. 빌리, 나도 어쩔 수 없어.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어. 남편의 제안을 견디는데 벌써 지쳤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게.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문서가 이미 내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서류 가방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훔친 것을 보낼 것입니다. 내 멍청한 남편, 창고에서 장비 멀리 해외로 가져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참아야 해. 계획은 완벽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이제 여기로 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알려줄게. 이 새끼가 말하면서 내 아내를 붙잡았어. 엉덩이가 팬티를 벗고 화가 나서 충격을 받았어. 이 새끼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받고 있다. 갑자기 개들이 짖는 소리에 놀랐다. 정신이 산만해.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다행히 넘어져도 무사히 남아있었지만 개들이 묶여있지 않아서 빨리 나가야 했어요. 차로 달려가서 30분 정도 운전하다가 길가에 멈춰 섰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운전대를 잡고 손을 구부렸어요. 내가 방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얹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아내는 나를 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훔친 물건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새끼들은 나에게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어. 안녕 빌리, 내 로드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비스 부인과 함께 창고로 왔어요. 자동차가 미리 도착했어요. 문서와 대가가 왜 그렇게 도착했는지가 필요해요. 내일 모레만 일찍 가기로 되어 있었나요? 빌리가 화를 내며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드리고 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어요. 케빈, 마이클, 누구라도. 빌리가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도대체 제품이 어디에 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빌리가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제품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달려나가 제대로 짐을 싣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빌리의 얼굴 빌어먹을 빌리가 피 묻은 입을 잡고 누워서 개소리 하지마. 다 끝났어. 쓰레기야. 왜 침묵하고 있니? 여기서 나를 볼 줄은 몰랐어. 나는 얼어붙은 어이가 없는 아내에게 돌아섰다. 겁에 질려 조용히 서서 떨었다. 했니? 이 남자가 나를 강제로 여기로 끌고 갔다는 걸 믿어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에드라인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어요. 나는 그녀가 빌리와 섹스하고 있던 내 휴대폰에 비디오를 켜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계속 감금된 여자일 뿐입니다. 당신들 개자식들은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구금 조건이 예전과 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갑자기 강력한 랜턴에 밝은 빛이 켜졌다.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많은 경찰과 특수부대가 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했고 이 창고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장비까지 가져갔습니다. 성공적인 복수는 제가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수년간의 거짓말과 위선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